미중 무역전쟁. 예전 미중 간의 관계는 어땠는지, 무역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처럼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중화민국 장제스는 정권을 공산당 마오쩌둥에게 빼앗기고 미국이 싫어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며 미국과 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으로 소련의 동맹국인 중국과도 사이가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 이후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어 2000년대 초까지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 금융계가 대타격을 받고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사이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면서 경제력 2위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탄탄하고 무섭게 성장한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경제력 1위인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야 말겠다는 중국 정부의 집념이 미국의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여러 제재를 가하곤 했는데요. 최근 트럼프만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한 게 아닙니다. 부시, 오바마 대통령도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무역 적자 해소와 중국 때리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항상 견제를 외쳐왔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7년 미국 무역 적자가 심화돼 4년 만에 최고에 달하자 트럼프는 11월 미중 2,500억 달러 무역 협약을 맺고 무역 적자를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중국 무역 적자가 더욱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 가지 다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산 세탁기 긴급 수입 제한을 실시하고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폭탄을 부과합니다. 중국도 미국의 농산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1,000억 달러에 대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려고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날 뻔합니다. 2018년 4월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하향과 금융시장 외국인 개방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미국 농산물, 천연가스, 원유 수입에 대해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일단 무역 전쟁은 잠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 비율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는 7월 6일 34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짜 단순히 무역 적자 때문일까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무역 적자를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인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통해 달러를 유출하고 이 유출된 달러는 세계 공통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고 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기준 금리를 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하면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 세계 경기를 조절합니다. 또한 무역 적자를 보는 대신에 누적된 국가 자본과 달러 발행으로 소비를 많이 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압도적인 내수 소비 시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번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력 1위인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첨단 기술에 대한 산업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압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등 첨단 기술 강국에 대해 산업 스파이를 심거나 기술을 카피해 점차 기술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입장에 반발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에서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4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현재 미국은 중국에게 2천억 달러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미국에게 6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미국은 5천억 달러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늘린다고 합니다. 5천억 달러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에 해당됩니다. 진짜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네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아무리 많이 부과한다 해도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은 1,3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무역 전쟁은 총알이 많은 자가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최종 소비자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처음부터 유리할 수밖에 없는 승부였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경우 2019년에 미국 GDP 0.1% 하락, 중국 GDP 0.3%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을 합하면 전 세계 40% GDP에 대한 하락이라고 생각하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파장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관세가 EU, 러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 글로벌 교역량 감소,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 미국, 중국 각 나라도 피해가 있지만 한국에서 두 나라의 무역 규모의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은 가운데서 새우등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큰 중국이 피해를 입으면 수출 부진으로 인해 중국에 수출하는 비용이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미국이 피해를 입어도 미국과의 교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산업보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쯤 미중 간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담판하는 날이 곧 다가왔는데요. 아마도 어느 정도 뉴스에 나온 것처럼 중국은 미국 농산품과 에너지, 공산품의 수입을 늘리기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협상으로 과연 끝이 날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극심한 무역 적자가 났었는데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일본의 엔화를 절상시켜 거품 경제를 만들고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중국과의 이번 무역 전쟁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환율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없을 때까지 이런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